예, 뉴스탑10이 뽑은 5위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 구속을 면한 것에 대한 안도 때문이었을까요?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발빠르게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애초 검찰이 무리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몇 개월 전 윤석열 총장을 칭찬했던 청와대 과거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한번 볼까요?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청와대가 어떤 논평을 내고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사태의 어떤 그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하는 것이 당연한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지금 이 작자는 이야기한 거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단순히 기각만 놓고 보면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장전담 판사의 기각 사유서를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도 아시겠지만 이 범죄 행위가 소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 사태가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공적 기능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쭉 논의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구성했던 틀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 전 장관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무리한 판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뭐 기자들 질문해보니까 다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그래 변명하긴 했는데, 세상에, 아니 청와대 대변인이 법원의 판사에 제대로 된 그 누구나 지금 다 떠있는 그 기각 사유를 읽어보지도 않고 저런 식의 평가를 냈다는 거, 참 청와대의 어떤 논평 수준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의원님, 하나 더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라는 반응은 나중에 조 전 장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을 때 이 정도 반응이 원래 맞는 거죠. 아니 무죄가 났다든지 아니면 뭐 검찰에서 그냥 단순히 이건 범죄 소명 안 된다, 그리고 바로 기각해버렸으면 뭐 저런 판단을 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번에 기각한 이유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최소한 이것만 기각 사유만 읽어봐도 저런 식의 논평은 절대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구정차장. 네.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한 청와대 관계자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법원의 기각사유 전문을 보면 피해자가 직권남용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냐? 전문을 본 것인가? 전문을 보지 않았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요.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리한 청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실제로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뭐 재판부가 그 기각 사유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애둘러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그 남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이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이 공정한 이 기능을 저해시켰다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설적인 직권 남용 표현이 없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어려운 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좀 뭐 너무 이례적인 거 아니냐, 무리수 아니냐라는 뭐 비판도 의견이 있어서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권도 또 한 번 불로 나뉘었습니다. 조국은 잠시 피했을 뿐이지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부인께서 경고성 신청을 했다가 이 영장을 또 기각시키기 위해서 또 그냥 취소를 하고, 참 아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잔소리잖아요. 취소하고 장관까지 한 사람이 직권 남용으로 이 기소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무죄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장을 내버려서 이건 영장 청구해봐야 기각된다, 하지 말자 이랬는데 강경파들이 이걸 하자 해가지고 사표 규정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뭐 정치권이야 뭐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 최준봉 교수님, 여당에서도 뭐 정치 판사, 야당은 법원을 향해서도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을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하는 수사인데 저렇게 되면 사실 그 검찰이나 사법부 입장에서는 마치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판결 나온 것도 보면요 양쪽이 다 들어있어요 의견이. 그러니까 범죄가 일정으로 소명된다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중대성이 적어서 일단 구속할 사유까지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두 개가 다 들어있으면 판사 입장에서 물론 뭐 본인이 판사가 판결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자유한국당도 사법부가 청와대와 혼인일치가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사법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가려져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은 이게 영장을 발부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한편 이겼다 졌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법원에 가서 어느 정도 논란이 돼서 뭐 누가 어떤 것이 사실인지 판결이 나와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뭐 이겼다 졌다 이런 얘기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뭐 정치권이야 그렇다 쳐도 지금 다시 한쪽은 가을쯤으로 돌아간 기분이 드는 게 조 전 장관 영장 기각을 두고도 이렇게 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실시간 검색어도 오늘 하루 종일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권덕진이 누구냐면 지금 조국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 이름이죠. 그 이제 그 권덕진 아웃이라는 걸 실시간 검색어에서 이제 10위권 안에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거를 뭐 보수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글쎄 저는 이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말 애쓰시는 분들은 뭐 좀 굉장한 노력이고 굉장한 열정인데 참 이런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상황들이 좀 피곤하죠. 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할 거라고 보이고 예. 그리고 뭐 기각이 된 것에 대해서 아쉽기도 하고 화도 나고 뭐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지켜야 될 원칙은 권위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치에 대한 네, 존중. 그 존중은 그런 면에서 좀 이전에 지금의 그 집권 세력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적폐청산 때는 어떻게 했느냐 뭐 이렇게 자꾸 과거와 비교하는 것도 저는 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장,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두고도 이렇게 갈라진 여론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실시간 검색어로 지금 대추쟁인 곳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덕진 아웃, 부장판사 이름까지 거론됐고 KT의 새로운 CEO가 된 이름도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 국회 가볼 텐데 지금 조 전 장관 구속을 두고 대치 중이고 전쟁 중인 곳이 여론뿐 아니라 지금 국회도 하나의 이슈를 두고 대치 중입니다. 조금 전 상황, 국회 영상 한번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전 상황입니다. 저렇게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조금 전, 1시간 전 화면인데 꽤 소동이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죠. 네, 오늘 당초에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리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늦어져서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국회 의장석 주변을 다 공세를 해서 국회의장이 이제 사회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5시 30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입장을 했는데 여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았어요. 그래서 진퇴를 하다가 결국 문희상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이 경호권이라는 게 또 이제 국회에 있는 경위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 의장석을 또 확보하는 것인데요. 질서유지권을 일단 발동을 해서 그렇게 일단 전 단상에서 이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전체 재석 167석 중에서 찬성이 156, 예. 반대가 10, 이권 한석으로 해서 일단 통과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난번 임시국회 때 필리버스터로 해서 이제 통과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새로 되는 이제 그 임시국회에서는 예전에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금 필리버스터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늘 첫 순서로 일단 이 안건을 올렸고 아마 조만간 여당은 또 이제 공수처법을 상정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화면 잠깐 보실게요. 그러니까 지금 문희상 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저렇게 의사 진행을 했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부장처장 아까는 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장 옆에서 강력하게 하는 모습 봤는데 네, 그럼 이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 네. 그럼 앞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석수는 그 지역구